안녕하십니까, 오승택입니다. 우리 오늘 가치와 가격 챕터 12 할 차례죠. 참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화식열전 쭉 공부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미래의 시와 용을 알면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현재의 시와 용을 알면 가격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살면서 이제 많은 참 후회를 하기 마련인데, 가장 큰 후회가 참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물건들을 예전에는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또 학교 다니면서도 커오면서도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참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이 장점과 단점을 사람도 보고 이제 물건도 보는데, 장점과 단점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그 물건의 재능과 용도만 보면 되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 도둑질 잘하는 사람, 이간질 잘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나 미워하는 사람도 많죠.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 공정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하늘은 본래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정의로워야 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참 자연이 굴러가듯이 굴러가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장단점을 보고 좋다 나쁘다만 보고 이제 살아왔죠. 그러나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재능을 보고 그 물건의 재능을 보는데, 그 재능이 바로 용도죠.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점 단점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알고만 있자. 그 사람의 재능을 봐라. 그 물건의 용도를 봐라. 그러면 가치를 알게 된다. 그래서 미래의 재능과 용도를 알면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현재의 재능과 용도를 알면 가격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개념을 잡고 화식열전 공부하시면 정말로 소봉, 큰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주식 같으면은 그렇죠. When to buy, when to sell, what to buy, what to sell. 이거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야? 뭘 사고 뭐 팔아야 되지?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방향성이죠. Which way,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냐. 그래서 when, what, which 이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파도죠. 동해안은 안 그렇지만 서해 바다나 남해 바다에 가게 되면 항상 파도가 치는데, 저 파도가 지금 밀려서 들어오는 파도인지 안 그러면은 밀려 나가는 파도인지를 알게 되면 정말로 위험에 처하지 않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해바다의 횟집에 가면은 물때 달력이라는 게 없지만, 남해바다나 서해바다 가면 이제 물때 달력이 있어서 요즘은 달력을 보고 밀물과 썰물을 다 알지만,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없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밀물과 썰물을 아는 분들이 계셨죠. 그게 바로 방향성입니다. 정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 어느 것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계속 오르려고 내리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제는 그만 오르고 완전히 가격이 폭락하려고 내리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참 어렵죠. 화식열전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조금 터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공부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장사꾼이 고통을 받으면 시장에 물건이 나오지 않고, 농민이 고통을 받으면 농사를 짓지 않게 된다. 그러니 쌀값이 비싸도 80전을 넘지 않고, 쌀값이 싸도 30전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면 농민과
상인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리 뭐 배추값 폭락, 고추값 폭락, 그럼 막 갈아엎고, 그럼 농사 안 짓는다 그러고, 뭐 돼지값 폭락, 소값 폭락, 닭값 폭락, 그러면 사료값도 안 나와 버린다 그러고 다 뭐 죽이기도 하고, 바로 이제 가격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이제 생산자들이 생산을 안 하고, 가격이 너무 오르게 되면은 이게 상인들이 물건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그래서 어느 한 100을 기준으로 할 때 30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80 위로 넘지 않게 하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식열전은 역사책이고 왕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왕들은 농민, 공민, 상인들을 다 이게 관리를 해야 되고 유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격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농민과 상인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려면 항상 그 적정 가격을 가야 된다. 그래서 쌀값이 일정한 한계 범위 내에서 물자가 공평하게 유통이 되면 이거를 평조재물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 이제 가장 경제할 때 경제를 관리하는 나라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게 차변과 대변이 맞게끔 항상 흐름이 일정하게끔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방의 물건이 관문을 통과하여 시장에서 구하는 것을 부족하지 않게 함이 나라를 다스리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최근에 작년 참 마스크 값이 막 폭등을 하고, 마스크가 없으니까 참 연세를 불문하고 나가서 줄을 쓰고, 뭐 지금은 5명도 못 모이게 하지만 마스크 사기 위해서 뭐 10명, 100명이 몇 시간씩 따닥따닥 붙어서 참 줄을 쓰기도 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물건이 유통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지도자들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같으면은 또 이제 부동산이 그런 거죠. 부동산이 뭐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뭐 정책을 해놔도 먹히지가 않고,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비싸게 되니까 이게 부동산 사는 사람이 몹시 불편해지고, 사는 사람들이 몹시 불편해지니까 공급자도 뭐 더 이상 공급도 못하고, 공급을 하게끔 내버려 둬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공급도 안 시키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뭐 국민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힘들게 돼서, 참 이 가격 관리라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는 조절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최고의 국가 지도자는 현재의 시와 용, 미래의 시와 용을 아는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동산이건 마스크건, 특히 코로나 같이 이제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코로나가 생기게 되면 앞으로 뭐가 필요하게 된다, 어떤 물건이 필요하게 된다를 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힘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이 80%를 넘지 않고 30%를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제 상대 강도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RSI라고 하는데, 이 우리 화식열전 책에 나오는 상보 강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보 강도와 상대 강도는 다르다. 이렇게 아시고서 한번 계속 공부를 해보면, 가령 이게 이제 어떤 회사 주식인데요.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막 뭐 올랐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대 강도가 어떤지 하려면 이제 주식시장 차트를 보게 되면 RSI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우리 책에 맞춰서 80%는 빨간색, 그 다음에 30%는 녹색으로 해서 80%를 넘으면 팔고 30% 밑으로 내려오면 사고, 물론 이런 것은 성견지명이 아니라 후견지명이죠. 지난 다음에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실제로 증권시장에서도 요 30대 80 혹은 뭐 30대 70을 놓고 싸다 비싸다를 정해서 이제 80을 넘어가면 팔고 30을 내려오면 사고, 정말로 뭐 후견지명이지만 이렇게 해서 했으면은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몇 배가 올랐나요? 4배, 5배까지 올랐었네요. 5배까지 오르는 이제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격은 내렸다 올랐다 하는데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건 뭐 영원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시대에 뒤처지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뭐 봄이 지나게 되면 봄 물건 떨이 나오고 여름 지나면 여름 물건 떨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유행이 바뀌게 되면 안 팔리는 재고로 남아서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지 않지만 항상 위로 올라가는, 항상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은 이 30과 80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계시면 큰 도움을 받습니다. 뭐 하식열정 강의하면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개념만, RSI라는 개념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민생 관련 물자를 축적할 때는 물자를 온전한 채로 보존하는 것이지 상한 물건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물자는 서로 교역하기에 상한 것은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참 예전에 이제 정부에서 뭐 이제 이 물건을 많이 갖고 있다가 또 내놨다가, 근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저장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막 상한 거, 부패한 것도 갖고 있다가 비쌀 때 걷어들여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내놓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상했다. 그런데 귀족과 양반들은 좋은 거 먹고 이 일반 평민들한테는 막 썩은 물건, 썩은 고기를 준다. 참 역사에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요즘도 간혹 중국과 일본이 뭐 한판 붙어볼까?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한국과 북한도 한판 붙어볼까? 이런 게 참 4, 50년간 계속 있었었죠. 그런데 일본은 참 일찌감치 이제 서양화돼서 참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을 만드는 그런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100년도 더 넘은 일이지만 청나라하고 이제 일본하고 붙을 때 위안스카이하고 이등방문이 만났었죠. 그때 이제 위안스카이가 뻥을 치죠. 우리 청나라가 말이지 뭐 무기도 많고 뭐도 많고 이렇게 뻥을 딱 치니까 니네 일본 감히 우리랑 붙어볼래? 이러면서 이제 뻥을 딱 치는 거를 이등방문이 간파를 하죠. 저게 뻥이다, 거짓말이다. 그래갖고 왜 그러냐면 청나라가 뭐 물자가 있다고 그러지만, 총이 있다고 그러지만 총도 사실은 못 쓰는 총이고, 대포를 갖고 있다고 그러지만 대포도 사실은 다 거짓말이고, 또 무슨 여러 가지로 이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그때 당시의 습성이 어떤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 니네가 뭐 군함이 10척이 있어? 나중에 전쟁 붙어보니까 10척 중에서 멀쩡한 배가 한 척도 없었었죠. 그래서 청일전쟁 때 청나라가 빤빤히 깨지는 거죠. 왜? 온전한 물자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물자를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뭐 중국이 뭐 비행기가 몇 대다, 뭐 배가 몇 대다, 항공모함이 몇 대다 하지만 일본이 보기엔 아주 웃기는 거죠. 온전한 항공모함도 몇 대 없고, 온전한 대포도 몇 대 없고, 온전한 비행기도 몇 대 없으니까 한판 붙어볼래? 이제 그런 게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도 이제 많이 발전을 했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못 갖고 있죠. 이거를 이미 2500년 전에 사마천은 이제 국가 지도자들한테, 제왕들한테, 왕들한테, 황제한테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했죠.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값이 비싼 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쌀이건 뭐 콩이건 풀어야죠. 풀어서 이 농민과 상인이 고통을 안 받게 해야 되는 거죠. 또 물건이 남아도는지 모자라는지를 논하면은 그것이 귀한지 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대표적으로 겪은 게 이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였잖아요. 참 뭐 마스크가 이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값이 비싼 것을 참 유보해둬서는 안 되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참 2500년 전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이나 현재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이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유비무환이 정신이 없고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정치인들이 참 국가를 경영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부동산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주식 같으면 필요하면 공급이 되는데 부동산은 이게 공급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특히 농산물도 공급이 쉬운 게 아니죠. 물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고 이제 수입과 수출을 잘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예전에는 수입과 수출이 없었으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북쪽은 막혀 있고 삼면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은 참 힘들어지는 나라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무튼 수요와 공급을 항상 맞춰야 된다. 그래서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을 알고 지금은 가격이 싸지만 미래의 가치가 높아지면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가격은 비싸지만 미래의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 내놔야 되고 그것을 귀하다, 흔하다로 이제 이렇게 예전에는 표현했죠. 이거를 못하는 지도자를 우리가 처음에 배웠지만 이렇게 이렇게 가지런히하고 이렇게 다스릴 줄 알면 그나마 상급 정치인이 되는데 이런 거를 최하자 여지쟁이라 이런 것을 이제 국민들하고 싸우고 소송하고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지금 백신 같은 경우가 당장 지금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사급 정치인이다 라는 거죠. 참 마스크로 못 배운 것을 소 잃고 외양간은 고쳐야 되는데 백신에서 또 이런 일을 겪으니까 참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귀하다, 천하다. 가격이 너무 내려간다. 대표적인 게 증권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작년 3월달에 가격이 천하극이 됐죠. 가격이 내려가기가 극도에 다다르게 되면 다시 올라가고 가격이 귀상국 극도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내려온다. 정말로 뭐 종합주가 지수로만 해도 1500까지 빠졌다가 뭐 3000이 넘어버렸으니까 2배가 올랐죠. 그러면 성견지명은 아니고 후견지명으로 작년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가 주가가 바닥이었구나. 그때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천하극일까? 지금은 팔아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7개월 이동평균선을 즐겨보는데 이 평균선 기준에서 내렸냐 올랐냐 귀상극이냐 천하극이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평균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뭐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한 게임당 한 골을 계속 넣다가 이거 10게임이 돼도 한 골을 못 넣네. 그러면은 기대감이 낮아지는 것이고 최근에 계속 이제 뭐 2게임에 그래도 한 골은 넣어 이러면서 그 기대에 충족하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1년 사이에 평균선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성견지명을 후견지명이 아니라 성견지명으로 지금 비싸구나 하면서 다 팔아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왜?
which way, 어느 방향이냐. 옆으로 이렇게 예전처럼 옆으로 가는 방향일 때의 귀상극과 천하극이 다르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일 때 귀상극과 천하극이 다르다라는 거죠. What to buy, what to sell? 아, 좋아요. When to buy, when to sell? 좋아요. 그러나 which way? 이 밀물이야, 썰물이야? 올라가고 있는 거야, 내려가고 있는 거야는 봐야 되니까 아직은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귀상극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귀상극, 천하극, 높은 값이 극도에 다다르면 헐값으로 돌아오고 싼 값이 극도에 이르면 높은 값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후견지명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 높은 값이냐? 2배가 올랐으니까 높은 값이다. 그렇게 평가할 거는 아니죠. 그래서 비싼 물건은 오물을 배설하듯 자꾸 팔아버리고 싼 물건은 구슬을 손에 넣듯 소중히 사들인다. 비싸다, 싸다. 이건 가격이죠. 미래의 가치를 알면 미래의 용도를 알면 가치를 알고 현재의 용도를 알면 가격을 아는 것인데 가치와 가격을 모르는 사람이 비싸다, 싸다를 아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비싸다와 싸다도 우리가 화식열전 2, 지금은 화식열전 1을 복습하는 단계이고 화식열전 2의 백규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싸다, 싸다, 이 가치와 가격에 대한 본격적인 예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가치와 가격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도의 상극은 어디일까? 이게 지금 밀물은 밀물인데 어디까지 밀려올까? 썰물은 썰물인데 어디까지 밀려가는 것일까? 이런 걸 한번 보게 되면요. 파도가 계속 이렇게 쳐오죠. 근데 이게 밀물로 밀려오는 파도일까요? 썰물로 밀려가는 파도일까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가 동해바다에서 찍어서 그런데 서해바다 같으면 너무 정난한 거죠. 주식도 이렇고 코인도 이렇고 부동산도 이렇고 모든 물자가 다 이렇게 이게 지금 오르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야? 내리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야? 굉장히 중요하죠. Which way, 방향성. What to buy, what to sell, when to buy, when to sell은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밀려오는 것이냐 밀려가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비싸다 싸다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정말 저는 평생을 했지만 이제 와서 간신히 개념을 잡을 정도니까 제가 참 늦어도 너무 늦죠. 대표적인 게 이제 퓨어 사이클 코퍼레이션이라고 이제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금 역사상 최고점 가격에 올라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점 가격에 올라 있고 한 15년 전에 14달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넘어서서 역사상 최고점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가격대에 있습니다. 이거를 귀상국으로 팔아야 되나요? 80전 이상으로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성을 봐야 됩니다. 이 회사는 이제 물 정수 회사고 플라스틱 재생 회사고 하는데 이 회사가 계속 밀려가는 파도일지 안 그러면 여기서 빠질지를 아는 것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래 대금, 돈의 흐름의 파도를 봐서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PCYO라는 회사는 방향성이 앞으로 더 올라가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점이 아니라 아직도 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큰 이 가격의 흐름보다 그 밑에 물길의 흐름, 그 물길의 흐름은 이제 돈의 흐름이죠. 큰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봐야 되는 거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거는 버전 3에 가서 공부하는 거죠. 파도가 막 치지만 파도 밑에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보다도 밑에 해류의 온도를, 근본적으로 해류의 온도를 받게 됩니다. 해류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저 높은 달의 흐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썰물이라 그러면 달이 물을 들어 올리는 것이고, 밀물이면은 달이 들어 올렸던 물을 내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밀물일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밀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밀물일 때는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자갈도 밀어 올리고 모래도 밀어 올리고 조개들도 개도 막 움직이기 때문에 밀물일 때는 바다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대신 썰물일 때는 이게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는 1권 복습이기 때문에 2권에 가면 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저는 이제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선물 시장의 동향을 보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수 선물을 보는데, 지수 선물의 이론 베이시스와 시장 베이시스. 시장 베이시스는 뭐 금리까지 표현한 개념이고요. 이론 베이시스는 그러니까 여러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은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둑 같은 걸 보게 되면 알파고가 바둑 선수 수만 년 동안에 기보로 남아 있는, 정말 수천 년 동안에 수만 명의 기사들의 그 바둑을 둔 역사를 갖고 있고, 이창호 기사는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알파고가 이창호 선수를 이겼었죠. 똑같습니다.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선물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참 어떤 밀물과 썰물의 변곡점을 찾는 게 계속 참 중요한데, 지금 계속 이론 베이시스 플러스입니다. 시장 베이시스까지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론 베이시스를 보고서 이제 쭉 금리가 움직이고 만기에 따라서 금리 가격이 달라져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론 베이시스도 플러스, 시장 베이시스도 플러스가 되게 되면은 주식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오늘까지 이론 베이시스는 계속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일시적으로 밀물 중에서 밀려가는 파도이지, 이게 썰물이 되려고 밀려가는 파도는 아니다 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종목도 있습니다. 지수도 있고 종목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90개 종목으로 합니다. 코스피에 80개, 코스닥에 10개, 이렇게 해서 큰 회사들은 이렇게 개별 종목 선물이 있기 때문에 종목 선물도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선물이 움직여 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내놓고, 이제 소위 재료도 내놓고 홍보도 하고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작전도 하죠. 작전은 뭐죠? 남을 속이는 거죠. 남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종목 선물을 보는 것도 또 간혹은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싼 물건은 오물을 배설하듯 자꾸 팔아버리고, 싼 물건은 구슬을 손에 넣듯 소중히 사들인다 라는 가르침을 배웠다고 해서 싸다 비싸다의 기준도 없이, 방향성이 지금 이게 밀물의 방향성인지 썰물의 방향성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 비싸다고 팔아버리고 자기 생각에 싸다고 사게 되면, 제가 예전에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처럼 주식을 해서 쪽박을 차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 가격의 끝자락에서 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가치의 끝자락에서 팔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슨 소리냐? 가치는 뭐라 그랬죠? 미래의 용도를 아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거는 미래에 이제 별 쓸모가 없어, 팔아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의 가격을, 현재의 용도를 아는 사람인데, 현재의 용도로 이건 너무
너무 싸다. 현재의 용도를 알면 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미래의 가치를 알게 되면 팔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뭐 개념만 잡으시고요. 저기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 화식열전 2하고 3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네요. 사람도 이제 우리가 부모님한테 사람하고 물건이 같죠. 사람을 품을 줄도 알고 내칠 줄도 알고 특히 이제 뭐 사장이나 회장이나 안 그러면 조직의 장이 되면 참 사람을 품을 줄도 알고 내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살 줄을 알고 가격을 아는 사람은 팔 줄을 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살 줄을 알고 가격을 아는 사람은 팔 줄을 안다. 그래야 품을 줄도 알고 내칠 줄도 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